저 다이아몬드 반지 꼭 사줘야 해. 곧 시집을 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겁주면서 당장 약혼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어이가 없네. 우리 딸 예물 사주러 갔다가 당신이 우리 애한테 뭐라고 했다면서요? 당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한 집안 아들내미들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줄을 섰어요.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고상한 척이에요. 저기요, 그렇게 좋은 혼처가 있었으면 그쪽 알아보세요. 저희 지호이도 당신 딸한테 절대 빠질 게 없어요. 저야말로 우리 아들이 좋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집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반대했을 거예요. 후회되네요. 뭐? 당신 내가 그렇게 잘났어? 사라고 상대편이 소리쳤습니다. 그쪽에서 파혼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딸한테 사준 예물은 못 돌려줘요. 1,000만 원도 훨씬 넘는다고요. 아무튼 우린 그거를 보상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이 이야기는 63세 김수희 씨와 그녀의 33세 아들 지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결혼에 대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약사로 공부만 하던 아들은 몇 년 전에 약국을 차렸고 자리를 잘 잡아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차에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직업은 어린이집 선생님인 여자친구와의 결혼이었죠. 결혼하면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살고 싶대요. 괜찮으시죠? 내가 괜찮고 안 괜찮고 할 게 뭐 있어요. 애들 몇 명이나 낳을 건데요. 글쎄요. 애를 좋아한다니까 엄마는 좋지요. 아주 그냥 손자, 손녀 북적북적하게 살겠네. 김수희 씨는 남편도 외아들이고 아들도 외아들이라 명절이 되어도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오키에게 예비 며느리가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한다는 말은 매우 반가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니까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상견례 전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무릎까지 오는 살구색 원피스를 입고 온 여자친구는 무척 단아하고 상냥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라며 살갑게 인사하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오키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자들만 있던 집안에 딸같이 다정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호이가 아주 예쁜 색시를 데리고 왔네요. 별 말씀을요, 어머니가 더 아름다우세요. 외모만 보면 얌전하고 참하지만 당돌한 면도 있었습니다. 오키는 아들이 왜 1년 만에 결혼을 서두르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 사돈 될 분들이랑 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원하셔서 지호 씨랑 같이 다녀왔어요. 사돈분들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워낙 우리 아들이 무뚝뚝해서요.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세요. 벌써부터 오빠한테 사위라고 부르시고 동네 약사 사위라고 자랑하고 다니세요. 오키는 그 말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자랑하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의 첫 만남 이후 보름 뒤에 상견례가 이루어졌고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키는 예비 며느리에게 예물 반지를 해주기 위해 오늘 함께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일찍 퇴근에 합류하기로 했죠. 오키가 먼저 백화점 1층에서 예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김수희 씨는 기대와 설렘을 안고 며느리와의 만남을 기다렸지만 그 만남이 가져온 것은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오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화려한 차림의 예비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첫 만남과 상견례 때 보았던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옷차림도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미니스커트에 큼직한 장신구들이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몰라볼 뻔했어요. 이로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백화점에 왔으니까요. 삼백화점과 화려한 차림새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어 의아해하는 오키에게 예비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대신 혜월라고 불러주세요. 편하게요. 아, 그렇지. 내가 아직 버릇이 안 돼서 그랬구나. 혜원야.
오키는 애교스러운 말투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난번 상견례 때 말을 편하게 하기로 했지만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잘 됐네요. 안 그래도 백화점에 환불해야 할 게 있어서 한번 와야 했거든요. 삼혜원과 가방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환불하러 갈까? 아니요, 반지부터 고를래요. 오빠는 언제 온대요? 1시간 안에 도착한대. 우리끼리 먼저 보고 있을까? 네, 어차피 오빠는 봐도 잘 모를 거예요. 그 말에 오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오키의 팔에 야무지게 팔짱을 끼웠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오키는 당황했습니다. 원래 며느리들은 이렇게 살갑게 시어머니에게 대하나 싶었습니다. 남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집에 오는 걸 질색한다고 들었는데 혜원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둘은 보석 매장으로 갔습니다. 오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결혼이라 동네 금은방보다 비싸더라도 백화점에서 예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척 들떠 보였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네, 이쁘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어머, 이것도 진짜 예뻐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네. 반지, 목걸이, 귀걸이 세트를 보면서 오키도 우아하고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오키가 결혼할 때는 시댁에 여유가 없어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이제 먹고 살만하니 며느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구경하던 며느리가 매장을 한 바퀴 돈 뒤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혜원은 단독으로 진열된 상품을 가리켰습니다. 보석을 잘 모르는 오키가 봐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직원도 며느리의 눈썰미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객님, 보는 눈이 남다르시네요. 이게 저희 매장에서 제일 최상위 라인 주얼리입니다. 오키는 며느리가 가리키는 보석 세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목걸이, 반지, 팔찌, 귀걸이까지 한 세트로 되어 있었고 각 장신구에 박힌 보석은 언뜻 보아도 다이아몬드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상품들과는 달리 가격표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죠? 오키가 묻자 직원은 친절하게 가격을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오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았던 것이죠. 다른 상품들은 오키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이었지만 며느리가 고른 이 보석 세트는 두세 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오키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걸 사준다고 집안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었습니다. 남편도 며느리가 원하는 거면 뭐든 사주라 고 했지만 이 금액을 알았더라면 쉽게 그 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이 정도까지 비싼 예물이 필요한지 오키는 솔직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백화점까지 데리고 온 오키 본인이었지만 며느리가 고른 보석 세트는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키는 예비 며느리의 기대에 가득 찬 표정을 보자 그 생각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고객님. 사진은 왜? 이로키가 물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요. 며느리는 이미 결제가 끝난 것처럼 신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너무 영롱하네요. 집에다가 모셔만 둬도 매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오키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내는 것도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오키는 돌려 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하게 쓰는 것보다는 집이나 뭐 그런 게. 오키가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제일 좋은 게 좋죠, 어머니. 삼며느리는 집은 나중 문제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며느리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소아. 어머니랑 골랐어. 진짜 비싸고 예쁜 건데 사진 보내줄까? 우리 어머니 짱이지? 알았어. 지금 바로 보낼게. 오키는 며느리의 빠른 행동에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직원은 오키를 바라보며 카드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반지는 사이즈를 맞춰야 하죠? 이로키가 말하자 직원은 이미 며느리에게 사이즈를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삼며느리는 뿌듯해 보였습니다. 오키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상의 없이 며느리에게 마음껏 고르라고 한 것도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호이한테 안 보여줘도 될까? 당연히 오빠는 제가 좋다고 하면 사라고 할 거예요. 삼며느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키는 결국 며느리가 고른 보석 세트를 결제했습니다. 첫 선물인데 여기서 인색하게 보이기 싫었고 아들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계산을 마치자 그제서야 아들이 주차장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혜원야, 너 환불할 게 있다 하지 않았어? 네, 화장품이에요. 잘못 산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1층으로 가자. 지호이를 1층으로 부를게. 오키는 며느리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환불 받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는 지호 오빠 데리고 와주세요. 삼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오키를 떠났습니다. 오키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다 고르셨어요. 응, 골랐어. 예쁜 걸로 했어. 잘 됐네요.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키는 속이 쓰렸지만 대답했습니다. 혜원은 어디 있어? 화장품 환불한다고 갔어. 삼오키는 아들과 함께 예비 며느리가 있는 매장을 향했습니다. 오키는 아들과 함께 예비 며느리가 있는 매장으로 향하던 중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이거 바르고 내가 트러블이 생겼다니까? 예비 며느리 혜원과 매장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키와 아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객님, 이미 거의 다 쓰셔서 환불 조치는 어렵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대답했지만 혜원의 분노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당신 여기 책임자 아니지? 더 높은 사람 나오라 그래. 삼혜원은 갑자기 반말로 삿대질을 하며 직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 모습은 오키와 아들이 알던 혜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화장품 통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고객 서비스가 이런 식이면 다시는 여기 화장품 못 써. 트러블 생기게 하고 환불도 안 해주는 브랜드라고 내가 인터넷에 올려버릴 거야. 오키는 그 상황이 너무나 창피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매장을 둘러싼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있었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이나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오키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그도 충격을 받은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던진 크림통이 굴러와 오키 발밑에 멈췄습니다. 오키가 통을 들어 확인하니 거의 다 써서 한두 번 정도 쓸 양만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의 다 쓴 크림을 들고 와 환불을 요구하는 혜원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보안 요원까지 도착했고 혜원은 계속해서 직원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 내뱉으며 흥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눈물을 훔치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혜원은 그런 직원의 모습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때 오키와 눈이 마주친 혜원가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삼혜원가 오키를 부르자 오키는 당황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구경하던 모든 사람들이 오키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라 뻘겋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들이 혜원을 말렸습니다. 혜원야,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오빠, 저번에 나 얼굴에 뾰루지 났던 거 알지? 이거 바르고 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환불 받으려고 했더니 썼다고 안 된대. 오키는 아들의 말을 듣고 혜원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혜원의 피부는 지금 너무나 뽀얗고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거 보름 전에 났던 하나 말하는 거야? 아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키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키는 아들과 함께 예비 며느리 혜원을 겨우 말리며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피로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듯
옆에서 멈추지 않고 훈계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오늘 어머니가 진짜 예쁜 목걸이 사주셨는데 괜히 기분 망쳤어요. 기분 전환 좀 해야겠어요. 그쵸, 어머니? 혜원은 오키의 팔에 팔짱을 끼며 웃었지만 오키는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을 빠져나오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키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지만 마음속에는 그날의 사건이 깊이 박혔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보지 않는 성격을 자랑하듯 오키에게 이야기했지만 오키는 그저 과시욕이 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오키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아들도 얼굴이 굳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혜원도 분위기를 눈치챈 듯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키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드는 생각을 억누르며 아들과 결혼을 앞둔 이 상황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키는 예비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키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렇게 성격이 거칠고 무례하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그녀는 손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약 혜원과 결혼 후에도 이런 성격으로 아들과 손주들에게 대한다면 이 결혼은 오키가 두려워하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오키의 아들마저 더는 참지 못하고 혜원에게 그만해. 창피하지도 않아. 화장품 다 쓰면 새로 사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 라고 화를 냈습니다. 혜원은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려 했지만 오키가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자. 지호이, 너는 혜원 데려다 주고 와. 나는 집에 먼저 갈게. 오키는 아들과 혜원과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저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니 불안하고 심란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오키의 이야기를 듣고 지난번 상견례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키도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 식사 끝자락에 빈 반찬 접시들을 다시 가득 채워달라고 요구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오키 가족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이미 식사를 다 마쳤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은 웃으며 이렇게 비싼 곳에 왔으면 손해를 덜 봐야죠. 공짜잖아요. 라며 반찬을 추가 주문했습니다. 오키는 그때도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예비 며느리와 바깥 사돈의 태도를 보고 이 집안은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넘겼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혜원의 행동 역시 부모의 영향이 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키는 아들의 결혼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오키는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오키는 그 말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혜원아 같은 며느리를 맞이할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던 오키에게는 아들의 결정이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혜원의 가족들과 여행을 갔을 때도 좀 이상했어요. 호텔 방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고 쓰레기를 여기저기 던져놓고 나가더라고요. 아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키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요금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일부러 어지럽히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혜원아 말다툼을 했지만 결혼 얘기가 이미 진행 중이라 참고 넘겼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나는 솔직히 그런 집안과 사돈 맺고 살 자신이 없다. 아들도 동의하며 저도 너무 괴로워요. 고민됐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늦지 않았어. 오키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결혼을 억지로 진행하는 것보다 지금 파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았습니다.
힘들겠지만 이혼보다는 덜 복잡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여자 쪽에 파혼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비 사돈이 전화를 걸어와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가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 사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 딸 정도면 더 좋은 혼처가 있었는데 당신네 아들이 우리 딸한테 절대 빠지지 않아요. 라며 화를 내며 전화 너머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오키는 그 말을 듣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디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상스러운 욕을 뒤로 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오키는 조용히 허공에 고개를 숙이며 조상님, 감사합니다. 이런 집안과 엮이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백화점에 가서 며느리에게 예물을 맞춰주지 않았다면 그 집안과 얽히는 큰 불행을 맞이할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젊고 시간이 많았습니다. 오키는 다음번엔 아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결혼을 결정하길 바라며 그 집안이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